자, 199쪽 중간쯤에 수행자가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알겠는데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호의 대상을 알아차리기다가 마음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잘 안 보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지금 마음을 봐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음, 마음은 보고 있는 대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섯 가지 대상 중에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마음은 관찰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관찰되는 역할도 하고 관찰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쉐오민에서의 마음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떻게 관찰되어지고 있느냐도 봐야 되고, 그죠? 또 깊이 있게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관찰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선한 의도를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음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 하면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인데 생각이 일어난 것은 안 보고 마음을 또 찾습니다. 지금 그 생각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은 생각하는 것 말고도 아는 작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의를 기울이는 거는 마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어깨에 옷자락이 닿아 있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여러분 발바닥의 느낌을 알아차려 보세요. 알아차려지죠? 왜 알아차려져요? 제가 말하니까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음의 역할이에요. 예. 이게 마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보는 거는 마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마음의 큰 역할은 감정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과 함께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보는 역할도 하고 예, 다양하게 역할을 합니다. 생각하고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생각한 것을 한번 알아차리면 마음을 한번 알아차린 것입니다. 마음을 보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느낌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다음으로 생각을 할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행위를 할 때 행위를 하게 된 의도하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죠? 느낌, 생각, 의도예요. 자, 근데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떤 경지까지 가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건 의도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연필을 내려놓을 거야 하는 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에서 내려놔야지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밥을 이렇게 먹어야지 하는 행위 전에 마음에서 밥을 이렇게 먹어야지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든 의도가 우선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의도를 먼저 알아차려 봐요. 생각과 감정과 행위에 대한 의도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의도가 선한가? 이 의도가 악한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차리면 나쁜 의도는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마음의 의도가 선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요. 수행을 한 사람은. 예. 근데 내가 하는데 의도가 좋아. 그럼 그건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예. 의도를 본다는 건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업을 짓는 거,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을 짓고 악업을 짓는 거는 이 마음 관찰가 아주 유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우리의 마음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어떤 말을 할 때도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좀 혼내켜야지. 저 사람은 좀 속상하게 만들어야지. 저 사람은 좀 무시해봐야지. 하는 의도가 있는 다음에 어떤 말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도 모르게. 왜 나도 몰라요? 알아차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요. 그러면 그런 의도가 일어나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음. 생각과 의도와 행위에 공간을 만든다. 이 알아차림이 사티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쉐우민에서는 지금 말하는 세 가지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죠. 예.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이죠. 느낌이 뭐예요? 느낌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느낌이 올라와요. 웨다나라고 하죠. 발리어로. 웨다나는 세 가지예요. 느낌은 간단한 세 가지예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무덤덤한 느낌. 음. 자, 여러분이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음. 맛있는 달달한 도나스, 케이크를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느낌이? 아, 기분 좋다, 맛있다. 그죠? 음. 근데 케이크를 막 먹고 있는데 돌을 씹었어. 그 느낌이 어때요? 아니, 이 케이크에 왜 돌이 들어가 있어? 화가 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케이크가 아니라 그렇게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은 어떤 것을 먹고 있어. 물을 마셨어. 음. 그때 여러분 어때요? 좋지도 않고 그렇게 싫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경험하는 거에 의해서 세 가지 느낌이 경험된다. 이걸 아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행위를 하게 된 의도. 이 의도도 나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은 아주 미세하고 섬세해서 그것은 바로 금방 바로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느낌이나 감정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은요,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져요. 예, 나도 모르게. 그래서 조금 더 잘 보려면은 뭘 보라고요?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보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누구든지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한가, 괴로운가, 긴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괴로운데도 괴로움이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긴장하고 있는데 이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죠? 정선 선생님이 여행 가서, 아, 편안하다라고 이런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음.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자꾸 자꾸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자 명상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삿띠를 두는데, 걸을 때도 하고, 뭐 일상생활에도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주 미세한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더 잘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정자 명상을 하면 좋아요. 예. 그러면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과 변화된가, 사라짐, 미세한 느낌, 이거를 좀 보게 됩니다. 근데 매일 활동하면서 우리가 삿띠를 이어갔어. 잘 못 봐요. 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 제가 한번 명상하는데, 그때 이제 휴가 가서 명상하는데, 자꾸 한 40분만 되면 눈을 뜨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눈을 뜨기 직전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 어, 눈을 뜨기 직전의 상태가 뭔지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명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순간에 눈을 뜨려고 하냐면, 명상을 하다가 생각에 빠졌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생각은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생각 잘 안 해요. 걱정하는 생각, 과거에 후회하는 생각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불평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눈을 딱 뜨게 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걸 알아차렸어요. 그걸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명상할 때부터는 그런 상황이 딱 오면 사띠가 딱 생기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머물러 보지.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 시간 명상하는 게 아주 쉽더라고. 예.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작용이 있는데, 느낌과 생각과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게 모르고 있으니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께서 명상을 할 때 미세하게 자신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상할 때 제가 종을 치잖아요? 땡 치고 이제 명상을 시작해요. 근데 끝날 때 이제 또 종을 치잖아요. 그죠? 그럼 종을 치면은 끝날 때 종을 딱 울리면은 몸을, 눈을 바로 뜨지 말고 지금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봐보세요. 종이 울리기 전과 끝날 때 종이 울릴 때하고 잘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끝났잖아. 그죠?
끝났다라는 안도감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예. 그 전에는, 아, 이거 언제 끝나지? 아, 저분이 지금 시계 잘못 정한 거 아니야? 이거 깜빡 잊고 있는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종이 딱 울리면, 아, 마음이 편안해. 아, 이제 끝났구나. 그때 뭔가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그럼 편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세한 마음을 보려고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명상을 처음 이제 공부하고 막 1, 2년 차일 때 너무 명상이 좋으니까 성직자 피정 가가지고 제가 명상을 했어요. 예. 방에서 제주도에서 명상하는데 이불 깔아놓고 아, 이번에는 한번 2시간 해봐야겠다. 그래서 명상을 한 거예요. 1시간은 뭐 그때는 막 재밌게 했으니까 2시간 한번 해봐야겠다. 나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다리 아픈 거는 그냥 참을 만한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뭐 처음에는 1분에 한 번씩 오더니 나중에는 5초에 한 번, 1초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예. 근데 누가 내 방문을 똑똑 두드리겠어. 어떡하지? 근데 후배가 들어왔다가 귤을 까먹고 아 되게 오래 있네. 그리고 나가버렸어. 내가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통증을 못 느꼈어요. 예. 근데 그걸 아니까 굉장한 몸에 어떤 희열감, 삐띠가 그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다시 통증이 오는데 아프죠. 아프죠. 근데 계속 있다가 종이 딱 울린 거예요. 2시간이 된 종이 딱 울리니까 그때 제가 관찰해 봤어. 지금 몸과 마음이 어떤가? 안 아파. 끝났으니까. 참 재밌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통증도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통도. 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종 울린 것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을,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마음의 변화를 잘 관찰해 보면은 나에게 이롭게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아시겠죠? 어디까지 봤죠? 처음에는 먼저 이 느낌을 보도록 하십시오. 마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느낌, 화가 났을 때 속에서 불이 나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보려고 할 때 망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쉽습니다. 망상을 할 때 망상을 하는 마음을 보는 것을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거칠게 느껴지는 그런 망상이 바로 마음을 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 속에 들어가 버려. 그죠? 생각을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보는데, 그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 이걸 보려면은 강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강 밖으로 나와서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봐야지, 아, 강이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는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강이야. 그 강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조차도 잘 못 알아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현상, 작동되고 있는 것만 보세요. 예. 그리고 명상 중에 아무리 기가 막히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흘려보내세요. 예. 그걸 붙잡지 마세요. 음. 그러면 명상 못해.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명상 중에 아주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놓치기 아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메모지를 옆에 아예 두고 명상을 해요. 그러다 기억나면은 명상에다 써놔요. 그리고 다시 명상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각을 자각해야 돼. 자꾸 알아차려야 돼. 예. 몸의 감각은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알아차려지고, 몸의 감각도 알아차려지고, 냄새가 나고 있구나 알아차려지고, 예. 맛이 느껴지네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생각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예. 왜 그래요?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상을 보도록 하십시오. 망상을 할 때는 마음속에서 말을 하는 것을 듣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은요, 여러분, 언어작용이에요. 생각은 늘 언어로서 표현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일 뭐 먹을까? 내일 손님이 오는데, 어? 맛있는 거를 좀 주문해서 먹을까? 이건 뭐예요? 언어작용이잖아. 그죠? 생각은 언어로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수행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생각을 마음의 중얼거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마음이 중얼거리는 거예요. 예. 언어로서. 음. 그래서 마음이 망상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마음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망상을 할 때 마음이 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왜 못 들어보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생각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은 전체의 생각 중에 5% 미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집안 청소하려고 그래도 생각해야 돼.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그죠? 예. 요리를 하려고 그래도 생각해야 돼. 그죠? 일을 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돼요. 이런 생각은 전체의 5%. 나머지 생각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나도 모르게. 예. 그거의 마음의 중얼거림이에요. 계속 중얼중얼 댄단 말이에요. 예.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 그건 내가 한다고 생각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중얼거림을? 안 할 수 없어요. 계속 원숭이 같이 계속 중얼거려. 예. 참새처럼 계속 짹짹대요. 음. 누구한테 못마땅한 마음이 있을 때는 마음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언제 잘 나타나냐? 여러분, 운전할 때. 제가 저를 보면 그래. 운전할 때 막 끼어들고 막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막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게 돼요. 그죠? 음. 마음이 그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못 느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지만 마음이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라디오가 있어. 그래서 그 라디오가 자꾸 켜져 있는 거예요. 음. 그 라디오가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어요. 예. 그럼 때로는 이 라디오가 어떻게 중얼거리고 있나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라디오라고 생각 안 하거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나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어. 여러분,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은 5% 미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 나머지는 그냥 발생하는 생각이에요. 음. 배 호흡을 보면서 배 안의 느낌을 보면 배가 아파옵니다. 그래서 코의 호흡을 보아도 다시 배가 아픕니다. 마음을 너무 집중하고 알아차려서 그렇습니다. 너무 집중을 해서 보니까 아픈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지켜만 보도록 하십시오. 앉으면 바로 코나 배를 보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 상태를 먼저 보십시오. 시험은 수행은 심념처라고 합니다. 마음에 대한 관찰을 많이 하는 수행이에요. 예. 근데 명상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 이제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먼저 하니까 콧구멍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려고 하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숨이 어색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명상을 하기 전에 숨이 어색하다는 생각을 한 적 있어요? 별로 없어. 그죠? 숨 쉬고 있는 것조차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그래요? 호흡을 보세요. 그러면 호흡을 잘 하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게. 잘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세게, 길게, 안정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이 어색해져. 힘들어져. 음. 그래서 힘을 많이 빼야 됩니다. 많이 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예. 호흡을 하려니. 그러니까 왜요? 약간 부자연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안한가,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한가, 긴장해 있는가, 들떠 있는가 하는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난 뒤에 긴장을 하고 있거나 들떠 있으면 그것을 한참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때 이것들이 가라앉으면 그때 배를 보든지 코를 보든지 하십시오.
자, 쇼맨 수행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긴장을 먼저 알아차려라. 수행을 긴장한 상태로 하지 마라. 강조. 긴장은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조금 이완돼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알아차리고 편안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음. 근데 왜 긴장해요? 잘하려고. 명상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긴장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명상을 통해서 송두리째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이 명상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야지. 공중부양을 한번 해야지. 뭐 이런 욕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하려고. 음, 긴장을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지금은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일어남과 꺼짐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보십시오.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자,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빠지는 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을 많이 줘요. 그죠? 힘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더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무서우니까 또 힘을 많이 주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능숙해졌어요, 조금. 그럼 어떻게 해요? 힘을 줄 때만 주고 몸에 힘을 많이 빼겠죠. 예. 훨씬 더 수영을 잘하겠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음. 바싹바싹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있으면 수행이 늘질 않습니다. 힘들기만 해. 힘들기만.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까? 편안하게 보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보면 됩니다. 거기다 조금 힘을 줘서 보려고 하면 아프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예. 보이는 만큼만. 예. 경험하고 있는 만큼만 보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좌선할 때 머리 깎은 스님이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었더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왔습니다. 왜 주무시는 스님을 왜 깨운 거야?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 명상을 할 때 사라지는 것을 보라고 하더니 이것을 본 것이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들떠 있었습니다. 이때 들뜬 마음을 봐야 하는데 그 마음이 안 보였습니다. 자, 사도가 얘기합니다.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 보이는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죠? 관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대상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가 아닌 대상이 나타나면 보지 말고 그냥 내 몸의 느낌 중에 코의 호흡을 보든지 배의 호흡을 보든지 몸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대상을 놓치게 되니까 그때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게 이제 생각이군요. 음,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내 생각이다, 망상이다라고 하십시오. 꿈이랑 같은 거예요, 꿈이랑.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꿈 깨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마음이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실제만 봐야 돼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에 자꾸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또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수행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건 그냥 생각이야. 그냥 관념이야. 라는 마음으로 다시 몸의 느낌, 호흡, 이런 것을 관찰해야 돼요. 지금 수행자가 한국에 있는 집 모양을 아십니까? 수행자가 사는 집 모양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집 생각을 한번 해십시오. 집 모양이 나타납니까? 나타나겠죠,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모양이.
예, 나타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스님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빛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갖가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은요, 냄새도 만들어내고, 그죠? 소리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예. 실제가 아닌 것은 그냥 관념이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음, 실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대상을 놓쳤을 때 그런 것이 보인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는 대상은 여섯 가지 대상은 실제입니다, 실제. 예, 빨리 열어 빨아맞다라고 그래요. 예. 예, 빤야띠는 이제 관념.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건 관념이에요. 예. 빤야띠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를 보는 수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자가 아까 들떠 있는 마음을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했죠. 그 장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라는 것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들뜬 느낌이 있을 때 들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냥 보면 됩니다. 마음의 느낌,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느낌을 알면 그 느낌이 일어나는 장소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알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몸은 어디 장소를 정해서 볼 수가 있지만 마음은 장소를 정해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들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걸 보는 습관이 자꾸 많아져서 오래되면 그때는 가슴이나 장소 하나를 정해서라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경험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들떠 있구나 아니면 긴장해 있구나 하고 알면 계속 그 상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섯 가지 대상 중에 하나 이상만 보고 있으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 꼭 나는 호흡을 봐야지. 꼭 나는 몸의 감각을 봐야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지금 경험되어지는 거를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긴장한 것, 들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을 보면 됩니다. 경행을 할 때 마음이 조금 급해지면서 발이 닿는 걸 알아차립니다. 걷기 명상할 때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려서 집중이 되어 상쾌해지고 가뿐해져야 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가사를 읽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왜 집중해야 돼? 예. 사도가 말해요. 마음이 내 몸에 와 있어야만 합니다. 밖에 있는 대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바깥의 대상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보는 줄 알고 있으면 또 내 몸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몸의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런 거죠. 지금 스님들이 가사 읽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자꾸 보인다는 거죠. 왜요? 이분의 관심의 대상은 바깥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수행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예. 그럼 보이더라도 그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걸을 때 처음에는 마음을 내 발에 두거나 마음을 내 몸에 두었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달아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자꾸 달아나지 않아요? 네? 명상을 한다는 게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건데, 근데 실제로 마음은 계속 과거나 미래로 도망가기를 좋아해요. 내 마음이 바깥으로 달아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외부 환경에 관심이 많죠.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것을 자꾸 보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봤을 때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마음이 반응해. 그쵸? 냄새 맡는 것도 마음이 반응해. 먹는 것도 마음이 반응해.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반응해요. 좋아, 싫어,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음. 그 마음의 작용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만 관심이 있고 내 마음을 보지 않고 있어. 그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 좋다, 나쁘다, 별 마음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자연히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자꾸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뭐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뭔가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이때까지 한 공부는 나 이외의 것에 대한 공부였어요. 그쵸? 외국어도 공부하고 예, 어떤 업무도 배우고 자격증도 준비하고 근데 수행은 나 이외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공부예요. 철저히. 예. 그래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음. 지금까지 계속해온 일이라는 것이 마음 바깥에 있는 대상에 가도록 한 일입니다. 그렇죠? 음. 그런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바깥으로 달아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를 들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며 어떻게 느끼는가 그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것을 자꾸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은요 5가지 대상과 함께 몸의 어떤 감각과 함께 반드시 경험되거든요. 같이 보면 돼요. 소리를 들었을 때나 무엇을 볼 때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바깥의 대상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 아, 저건 정말 싫어.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좋아. 라는 마음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계속 그거는, 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쌍카라라고 하는데,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 좋아하는 것에 대한 갈망의 반응이 계속 부여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싫은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좋고 싫은 게 고통이에요. 예.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그런 분별심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지혜로운 어른들을 보면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좀 수더분한 분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까탈스러운 어른들 보면은 늘 남의 흉을 봐. 어? 늘 남이 어떻게 했다, 뭐 했다. 근데 대부분은 남을 칭찬하면 참 좋겠지만, 칭찬할 건 잘 안 보이거든. 흉보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음. 그건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의를 품고 내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계속 화를 주는 건데.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꾸 봐야 됩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 자신이 산만하다고 느끼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산만한 줄 알면 됩니다. 알면 자연히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럴 때 산만한 것을 산만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위퍼사나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 이해가 목적이 돼야 돼. 이해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차리면 하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빨리 변화시켜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 자신의 어떤 반복적인 패턴, 어떤 부정적 성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걸 자꾸 바꾸려고만 애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은 바뀌겠죠.
어떤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근원적인 변화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꾸 관찰해 보는 거예요. 자꾸 이해해 보는 거예요. 예. 마음이 어떻게 박성되나? 어쩔 때 탐심이 많이 올라오나? 어쩔 때 화가 많이 올라오나? 어쩔 때 탐심과 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나? 자꾸 자꾸 관찰해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 호기심을 갖고 늘 수행할 때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해하려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왜 제가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내가 나를 이해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적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이해한 만큼 한번 기록해 보면 도움이 되고. 예.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이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긴장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이완시키려고 크게 숨을 크게 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배호흡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미세해집니다. 아주 미세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여러분 이제 거친 상태는 내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고 긴장하고 두려움이 있는 상태고요. 호흡이 미세해질 때는 아주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근데 명상을 하다가 자꾸 호흡이 안 보여. 왜 그러냐면 미세해져서 그래요. 그럼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 돼요. 그 다음에는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까? 흩어집니다. 대상이 더 미세해지거나 더 거칠어지거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대상이 미세해졌는가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자연히 대상이 미세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미세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대상이 거칠어집니다.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니까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것을 보는 습관을 길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명상을 하다 보니까 호흡도 아주 편안해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미세한 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주 사띠가 아주 저절로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갑자기 기침을 막 했어. 수행볼에서. 뭐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나의 좋은 상태를 저 인간이 깼구나.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예. 왜요? 미세한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럴 땐 어떻게 돼요? 아,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수행을 바르게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그건 욕심이에요. 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건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실제로 수행처 가면은 경행을 하잖아요. 걷기 명상을. 근데 어떤 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걷기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앞에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마음에 약간 불편감이 올라와요.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불편감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면 돼요? 아, 불편감이 올라오는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좋은 수행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불편감만 신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조금 앉았다가 사람도 없을 때 다시 해야겠다. 그럼 본 거 아니야. 그죠? 본 게 아니야. 좋은 수행을 위한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세요. 화를 안 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특정 감정이 있을 거예요. 나는 후회를 많이 해. 나는 걱정을 많이 해. 나는 우울해. 여러분, 그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 봐야지.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서 이 후회감에 대한 박사 논문 한번 써봐야겠다. 음, 걱정에 대해서 박사 논문 한번 써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그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나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통도 나에게 괴로운 게 아니야. 위파사나 수행은. 그죠? 좋은 것도 나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인 거. 좋으면 갈망이 생기니까 안 좋아. 그죠? 어.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라고 알면 되고 싫으면 싫다라고 알면 돼요. 근데 좋으면 더 갖고 싶다라는 갈망 속에 살고 싫으면 정말 싫어라는 혐오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정선희 선생님, 일본에서 맛있게 드신 음식이 뭐예요? 저기 뭐 다 똑같더라고요. 두 군데를 갔었어요. 예. 두 군데를 가서 한 번은 미야자키 가고 한 번은 저기 어디지 저기 가고시마에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세라톤 호텔에서 제가 한 번 갔었어요. 그 옛날에 한 번 갔었는데 거기는 그때 갔을 때 지진이 나갖고 하루 더 묵었었거든요. 거기서. 음, 근데 그 호텔에서 또 먹고 했는데 그 거기는 회가 많더라고요. 저는 회를 그죠. 좋아해서 그게 좋았고, 그것도 과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았는데, 하여튼 일본은 깨끗하고 깔끔했더라 하더라고. 음, 양은 뭐, 약간 일본은 숙성회 아니에요? 약간 숙성해서 먹죠, 회를. 근데 굉장히 싱싱한 것 같더라고. 그래요. 예. 음, 근데 미야자키도 또 마찬가지로 또 거의 음,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근데 거긴 나또가 있어서 나또가 또 좋다고 하니까 그걸 음. 먹고 좋았는데, 아유, 한국에 가서도 풀무원 나또를 사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좋은 거를 먹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음속에 갈망이 나. 이렇게 맛있는 회 또 언제 먹나? 어, 이렇게 맛있는 라또 또 언제 먹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여운이 남는 거예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나중에 또 거기 또 여행하게 돼서 그 호텔에서 그걸 똑같이 먹었어. 그때 그 맛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것 같아요? 만족감 안 줘요. 음, 생각했던 것만큼은 기대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절제하면서 살아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을 때는 맛있게 드세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어. 맛 없는 거 먹을 때 있어요. 뭐, 라면 먹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빵 먹을 때도 있고. 그 먹을 때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이건 지금 주어진 것을 처음처럼, 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는 거야. 예. 근데 거기에 나쁜 기억은 혐오감을 만들고, 좋은 기억은 또 갈망을 만들고, 우리 인간인지라 자꾸 자꾸 만들어지죠. 그걸 조금씩 이해하고 내려놔야겠다 하시면 좋아요. 음.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나는 항상 있더라고요. 그 수행하면서. 예, 내가 모든 걸,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상대편이 알고, 쟤는 뭐 아무렇게 해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이런, 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게끔 해야죠. 예.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판단과 혐오가 올라오면은 안 되겠지만 성숙되게 유머러스하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웃긴 표현으로 그러면 그 사람 감정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막 화를 계속 참아서 막 화의 게이지를 막 올린 다음에 그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내가 한 말은 안 들려. 저 인간이 화를 냈구나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되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유머러스하게, 음, 편안하게, 어,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죠? 화를 내야지만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는. 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 방법을 써야겠죠. 예. 여러분 명상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져야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은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고 줄여가는 방향으로. 삶 속에서. 예, 그러면 되죠. 음.
그래요. 자, 혹시 또 질문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럼 조금만 더 볼게요. 한 5분만. 망상을 알아차리다가 지루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사실 지루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미세한 대상이 사라지니까 지루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루한 마음은 성내는 마음입니다. 자, 여기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지루한 마음은 성내는 마음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화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순간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은 다 화예요. 이 순간을 거부하는 마음. 지루함은 뭐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화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는 이제 불같이 뭔가를 이렇게 확 쏟아붓는 것만 화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태. 다 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지루함도 화다라고 봐야 돼요. 또 언제 화가 나요? 몸이 아프면 화가 나요. 그죠? 왜? 몸이 아픈 걸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그죠? 음. 길거리 가다가 누가 내 발을 꽉 밟고 갔어. 아프잖아. 그때 여러분 마음 보세요. 화가 나지. 예, 아프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음. 화는 어,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이 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망상을 할 때 혼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중얼거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유 지금 마음의 라디오가 뭐라고 중얼거리나 믿지 말고 그거를 신뢰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중얼거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듣기 위해서는 좀 떨어져야 돼. 예,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망상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망상 때문에 감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감정을 만들어요. 예, 생각 그대로 끝나는 게 없습니다. 응?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느낌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보도록 하십시오. 되게 가슴에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아주 고요하고 미세해졌을 때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의 알아차림의 대상은 전부 다 어떻게 봐야 돼요? 가치 중립적으로. 네. 좋아, 싫어, 동그라미 X 붙이지 마시고 세모로 봐요, 세모로. 무엇이건 다 경험해야 될 만한 거고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거예요. 음. 이건 좋으니까 더 경험해야지. 이건 싫으니까 뿌리쳐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것이건 편안하게 그냥 머무는 겁니다. 처음엔 그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보다 보면 점점 미세해지고 그때 다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거칠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거칠어지는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다시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욕심과 화는 세트예요. 좋은 느낌, 욕심, 바로 혐오감, 화, 바로 일어납니다. 예, 세트예요, 세트. 욕심이 없는 화는 없어요. 뭔가를 기대하고 원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수행에서의 좋은 경험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고통스럽게 돼. 어. 재미가 없어져. 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상생활 알아차림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좀 걸으시고, 청소도 하시고, 씻으셔도 좋고, 삿대를 유지해 보는 겁니다. 예, 삿대를 유지하고, 수행하는 시간이에요. 쉬더라도 몸과 마음을 자각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9시 35분에 뵐게요.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 김원숙님, 그러면 다음에 봬요. 다음 주에. 네, 들어가세요.